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개수가 큰 거 있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있는데 x는 개수가 1이고 y가 개수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xy는 1부터 6까지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y를 1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x는 뭐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되는 거 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 6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y가 2다 라고 하면 x는 뭐가 되겠어?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니까 4개가 가능하다. y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x는 1이니까 1만 가능하니까 1개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단순한 문제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각 자릿수의 합이 7인 3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조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 3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300 이하의 자연수는 이르자리,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다 포함이 되겠지. 세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르자리인 거,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만 있는 거, 자릿수가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걸로 나눠서 그렇게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자릿수의 합이 7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300 이하라고 했으니까 한 자릿수. 자, 한 자릿수이면서 자릿수의 합이 7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겠어? 7. 한 가지 있겠지. 7밖에 없죠. 오케이,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자릿수. 두 자릿수는 얘들아 어떤 것이 있겠니? 10, 15부터 6부터 시작을 쭉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61까지 갈 수가 있겠지. 그럼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야? 조성민이요. 같은 조시네. 반갑다. 야, 맞아 틀려 이거 빨리 얘기해봐. 틀려요? 틀려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70. 그쵸? 70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7, 0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는 1이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7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세 자릿수를 해야 되는데 3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인 거? 100인 거하고 여기가 뭐인 거? 200인 거 이렇게 나눠서 좀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게 올 수 있는 거는 0 뭐가 되겠어?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근데 합쳐가지고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니까 두 개 합쳐서는 6이 되면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0, 6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올 수 있어? 6, 0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니? 7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2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를 더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야 돼? 5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0, 5부터 시작을 해서 5, 0까지 몇 개? 6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 뭐 다 더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14에다가 21가지 4번이 정답이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체크할 때 뭐만 빠지지 않고만 잘 하시면 뭐 되겠네. 자, 458번 보면은 빈출이라고 써 있는데 잘 나옵니다.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A, B라고 합시다. X에 대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 뭐니 얘들아? 근이 한 개거나 또는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판별식을 적용을 시켰을 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뭐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 판별식을 한번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8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제곱이 누구보다? 8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는 A하고 B를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1부터 6까지만 가능할 것이고 하나씩 뭐 지정을 해놓고 하시면 되겠네요. B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가 1이면 얘가 지금 뭐야? 8이잖아. 그렇지? 8이니까 제곱에서 8보다 커야 되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 3부터 6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몇 가지 가능합니까? 4가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B가 2라고 하면 16이니까 뭐부터 가능하죠? 4부터 6까지 해서 3개. 3이라고 하면 24가 될 거니까 5에서 6 2개만 가능하고 4면은 30이니까 6만 하나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가능한 것들 뭐 이렇게 쭉 다 더해보면은 답은 10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렵지 않아서 459번 한번 볼게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18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Z고 양의 정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 자연수가 되겠지. 맞죠?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458, 6번하고 459번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얘는 이제 항이 2개고 얘는 항이 3개잖아. 푸는 방식은 뭐 다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개수가 가장 큰 거를 기준 잡아가지고 해주는 거고 자 얘는 양의 정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y가 뭐일 때 1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y가 1이니까 x 더하기 2z 값이 뭐가 되냐? 넘어가니까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고 나면 이제 z를 뭐 하면 되는 거니? z를 기준 삼아주면 돼요. 그럼 z라는 친구는 누가 가능하겠어?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니? 1부터 7까지 가능하게 14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1부터 7까지 해서 7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이 그냥 뭐 계산하시면 돼요. 그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런 것들은 한번 마무리 해보세요. 자 460번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적어도 하나의 정수회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친구 뭐 해야 되겠니? 인수분해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여기는 이제 뭐 6하고 8, 뭐 14, 얘는 n 이렇게 돼 있으니까 6x-n하고 8x-n 이 정도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하나의 정수회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x라는 거는 6분의 n과 8분의 n 이 두 개가 뭐가 될 수가 있어? 해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 이 n값이라는 게 정수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6이나 8을 뭐 해야 되는 거야?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뭐 6의 배수, 8의 배수 뭐 그냥 그런 얘기가 되고요. 200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6의 배수나 8의 배수가 몇 개냐 라고 보면 돼. 이거 할 때 뭐 다 잘 하겠지만 6의 배수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6의 배수 A집합, 8의 배수 B집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느 부분만 여러분이 잘 체크하면 돼? 이 부분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어서 와. 깜지 잘 쓰고 왔어? 아니요? 청소했어요. 정수했어? 네. 자, 봐봐. 460번. 다시. 이게 이제, 이거 또는 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되든지, 또는 이 친구가 되든지, 이제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또는은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뭐하고 똑같아? 합집합하고 똑같잖아. 합집합하고 똑같으니까, 반드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자, 6의 배수, 그 다음에 8의 배수. 자, 여기 교집합은 뭐의 배수가 되겠습니까? 6과 8의 최소 공배수니까 24가 되겠죠. 세 번째, 24의 배수, 이렇게. 각각 한번 구해보면, 6의 배수, 8의 배수, 24의 배수는 2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구하는 거니? 200을 그냥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00을 6으로 한번 나눠보면은 33개가 됩니다. 여기는 25개가 나오고요. 여기는 8개가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합집합 구할 때 여러분이 뭐 합집합 이렇게 구했잖아. A하고 B하고 더한 다음에 교 뭐 했어? 뺐지. 교를 뺀 이유는 몇 번 들어가니까? 2번 들어가니까 뺀 거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 둘이를 더하면은 58에서 8을 빼니까 답은 뭐가 돼? 50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에 관련된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뭐 배수, 약수 이런 것들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 이런 식의 합집합의 개념으로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 461번.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를 사용하여 3,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 이런 문제들은 표를 좀 그려가지고 좀 체크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그 다음에 100원짜리.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일단은 뭐 항상 가장 큰 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를 갖다가 3개를 사용하겠다, 뭐 4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3개 사용하면 3,000원이 되는 거니까 500원이 남았잖아요. 얘가 하나이면은 얘가 0개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0개일 땐 얘가 몇 개가 되겠어? 5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얘네들은 큰 의미는 없어. 개수는 어차피 누구 가지고 파악하면 돼? 얘 가지고 파악하면 되거든. 어쨌든 일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1000원짜리를 3개 냈을 때 방법이 몇 가지가 되겠니? 2가지 방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천천히 줄여나가는 거야. 줄여나가면 얘가 이제 2가 될 것이고, 2가 되면 2,000원이고 1,500원이 남았잖아. 그러면 얘를 3개 쓸 수 있고, 2개 쓸 수 있고, 하나 쓸 수 있고, 0개 쓸 수가 있겠지. 그럼 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뭐 여기는 개수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세팅해주면 되는 거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가지수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는 뭐가 되냐? 4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하나 쓰겠다라고 하면 1,000원만 내는 거고 2,500원이잖아. 2,500원은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 0개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6가지를 내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1,000원을 만약에 0개 쓰겠다. 그러면 얘는 7개에서부터 0개가 되니까 8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런 문제 조금 더 많이 풀어보면은, 사실은 이 수학은 특히 이제 이쪽 경우의 수도 그렇고, 뭐 그냥 내가 다 노가다로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약간 규칙성이 있는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얘가 봐봐. 1,000원짜리를 내가 하나씩 줄여간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500원짜리가 뭐 하는 거니? 2개씩 늘어가는 상황이 되겠지. 맞죠? 1,000원을 하나 안 쓰는 대신에 500원을 2개를 더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하나가 줄면 500원짜리 2개씩 늘어난다. 뭐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0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경우들은 좀 빠져야 되겠니?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 얘들아? 빠지겠지. 이런 경우는 뭐 해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다. 알겠어? 0개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뭐가 되는 거야? 빠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2가지씩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체크해보자. 실제 문제는 461번 같은 패턴 문제보다 462번 같은 패턴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따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조심성을 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면, 아까와 똑같아요. 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자, 20g짜리, 10g짜리, 5g짜리. 일단은 하나씩은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적어도 하나씩은 사용을 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얘네들 일단은 무조건 하나씩은 사용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5g은 최소한 뭐 하는 거야? 무조건 사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사용할 때 어디서부터 가능하겠어? 15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얘가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 3개 쓰면 60이 될 것이고, 2개 쓰면은 뭐 40이 될 것이고, 1개 쓰면은 뭐 20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이게 60이잖아. 이게 60이니까, 여기서 60이 나갔으니까 이제 20에 대해서만 뭐 하면 얘네 둘이가 나눠가지면 되잖아. 근데 적어도 하나씩 사용해야 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20은 얘가 하나가 되고 얘는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가 되는 경우밖에 없겠지. 그리고 나면은 얘가 이제 얼마를 쓴 거야? 40g을 쓴 거거든. 40g을 써야 되는데 얘는 4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가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3개를 쓰고 2개를 쓰고. 그러고 보면 이제 더 따질 게 없어. 얘가 2개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이렇게만 따져주면 되겠지. 나머지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여기는 어차피 뭐 채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1개 쓰는 경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니? 얘는 봐봐. 이거를 내가 하나 안 쓴다는 거는 얘를 뭐 하는 거야? 2개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잖아. 20g이고 10g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5개부터 1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1가지, 여기가 3가지, 여기가 5가지 해서 총 9가지의 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관계성을 좀 왜 얘기하냐면 덥다. 왜 얘기하냐면 그냥 시간이 뭐 남아 돌면 다 그냥 카운터 하면 돼. 다 카운터 하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너희들이 아마 시험장에 가서도 아마 카운터는 분명히 할 거야. 카운터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자니 뭔가 막 불안하니까 카운트를 뭐 다 해가지고 일단은 뭐 계산을 하긴 할 거고 사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한 문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 어쨌든 최대한 뺏기지 않게 이렇게 동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저울추 문제 또 그 밑에 이제 있는 문제들 같은 것들도 관계성만 좀 잘 따지시면 손쉽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63번인데 463번은 일단은 여기에 삼각형이 꼈으니까 삼각형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A, B가 어쨌든 C보다는 뭐해? C가 제일 긴 변이잖아. 그쵸? 그러면 A하고 B를 더했을 때가 무조건 누구보다는 커야 C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뭐냐면 얘가 지금 23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딱 반절 자르면 뭐가 되니? 11.5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C라는 친구는 뭐가 돼야 돼? 11.5보다는 작아야 돼, 무조건. 상대방이 뭐 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C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11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또 누구까지 돼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 친구들이 만약에 다 똑같을 수는 있잖아. 같을 수는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분의 23 하시면은 7. 얼마 나오겠지.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7. 7과 3분의 1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 다 똑같은 길이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뭐가 되지? C가 가장 커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자연수지, 자연수. 자연수니까 C는 뭐부터 가능하다? 8부터 가능하다라는 이거부터 여러분이 체크를 해 놓으시고 해야 돼. 그리고 나서 C가 11이다. 얘가 11이다. C가 10이다. C가 9다. C가 8이다. 이렇게 조건을 놓고 이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계산하신다는 얘기지. 그러면 C가 11이니까, 그럼 11을 빼면 뭐가 되지? A하고 B하고를 더해서는 뭐가 되면 되는 거니? 자, 1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A하고 B는 뭐가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A하고 B는 그러면 뭐부터 가능하겠어요, B는? 6부터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B는 또 A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B를 갖다가 너한테 1cm 주면은 11cm부터 1까지 가능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전혀 뭐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A를 고려하지 않은 거지. 그치? 10일 가능해요. 근데 어디까지만 가능하냐? 6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B만 이렇게 내가 결정해주면 나머지 A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나머지 거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부터 11이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A 더하기 B가 얘가 10이니까 얼마를 가져가야 돼? 13을 가져가야 되겠지.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누구부터 가능합니까? 큰 숫자로 말할 때 7. 10부터 가능하지. 10부터 큰 숫자 10부터 맞죠? C가 10이잖아. C가 10이잖아. 그러니까는 B라는 친구는 C보다는 뭐 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큰 숫자 10부터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반반 나누면 6.5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6.5에서 큰 쪽으로 가야 되니까 7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만약에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시험장에 딱 만난다.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경우의 수는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이 빨리 많이 풀어보고 쉬운 거 말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면서 그거의 풀이법을 약간 좀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 처음 만나면은 무조건 난이도 올라가면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 근데 그런 문제가 경우에서 분명히 2문제는 나올 거야, 이번에. 니네 시험에서. 근데 그거를 맞추냐 못 맞추냐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오히려 차라리 함수나 이런 거는 차라리 괜찮아. 내가 뭘 막 그래프를 그려보고 뭐 해보고 막 해볼 수가 있잖아. 경우의 수는 그냥 아예 감이 안 잡히면은 아예 뭘 해볼 수가 없어. 자,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9니까 얘는 1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B라는 거는 9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7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3가지가 답이 되고요. 여기는 A 더하기 B가 얘가 8이니까 15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B라는 친구는 누구밖에 안 되겠어? 8 하나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다 합치면은 몇 가지? 14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이거의 순서상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잠깐 한번 구경하고 올게요. 뭐 456번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사위니까 216 딱 정해져 있잖아. 좀 편하잖아, 계산하기가. 뭐 407번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뭐 결이 다르죠. 아예 상황이.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이 한번 잠깐 1분 정도라도 시간을 좀 주고 사실은 좀 풀게 하는 게 좋거든. 바쁠 건 없으니까 1분만 생각해 보세요. 464번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 내신 시험으로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나오면 이제 뭐 오프니까 봅시다. 자, 어쨌든 A가 있고요, 마이너스 2B가 있고요, C가 있잖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할게. 여기 있는 친구를 갖다가 얘로 먼저 세팅을 해줄게. 세팅을 해주려면은 양쪽에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친구 이렇게 될 것이고 6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B죠. 2가 아니고 이렇게 2B. 그치? 일단 우리가 선생님은 얘를 뭘로 볼 거냐면 A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다, 이 얘기야. 얘가 뭐가 돼? 이 세 개를 더해가지고 뭐가 되겠다? 8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야, 아이디어가. 그런데 너는 마이너스 1부터 가질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지. 야, 여기 마삼이네, 마육이네요. 쏘리. 얘는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하고요. 너는 마이너스 6부터 가능하고요. 너는 4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실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수들 3개를 더해가지고 뭐를 만든다? 8을 만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먼저 좀 하세요. 그러니까는 얘가 나왔다고 해서 뭔가 B를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더하기 조건으로 따지는 게 편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마찬가지라 누구 하나를 기준 잡아줘야 되는데, 자, 누구를 기준 잡아줄 거냐면 선생님은 C를 기준 잡아줄게요. A나 B 누구를 기준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C를 기준 잡으면은 좀 계산에 좀 편의를 위해서 이 친구를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B 플라임이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플라임 더하기 C가 8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A, B, C는 뭐가 가능해, 얘들아? 정수가 가능하지. 정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B 플라임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B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만약에 홀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홀수를 가지면은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는 어떻게 될까? 정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C는 그냥 정수가 되면은 되고, 여기 있는 B'은 마이너스 2B를 갖다가 이거라고 내가 뭐 하는 거니? 그냥 임시 치환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홀수는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실제 이 B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정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는 이 B'은 누구만 가능하다? 짝수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조금 추가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아무거나 가능해. 자기 어떤 위치에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아무 정수나 다 가능하고 B'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누구만 된다고? 짝수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C는 그냥 뭐 4보다 크거나 같은 뭐 자연수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C를 기준 잡아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C가 일단은 4부터 가능하잖아. 왜?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볼까, 얘들아?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러니까 4가 가장 큰 수가 된다면 어느 수까지 가능하겠어? 당연히 C가 제일 크려면 A하고 B가 뭐 하면 돼? 제일 작으면 되겠지. 어차피 A, B 프라임, C 세 명이 나눠 갖는 거 아니야, 뭐를? 8이라는 어떤 그런 값을 나눠 갖는 거잖아, 더하기니까. 근데 C가 내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은 A하고 B 프라임이 뭐가 되면 돼? 제일 적은 수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A가 제일 적은 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쵸? 얘는 제일 적은 수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가 넘어가면은 C는 어디까지 가능하냐? 15라는 수까지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이 C의 범위를 뭐 할 수가 있어? 세팅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게 세팅이 안 되면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연합니다. 그러면은 못 풀어요, 이런 문제. 항상 어디가 출발, 어디까지 끝을 분명히 뭐 해야 돼? 딱 구분을 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4부터 15까지니까 얘가 지금 몇 가지니, 얘들아? 12가지, 12가지. 경우수가 12가지가 규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봐. 똑같은 거를 나눠 갖는 거잖아. 그치? 근데 C라는 친구가 이제 5가 되고 6이 되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A하고 B가 그 C가 하나 더 갖는 거를 갖다가 B, C가 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규칙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 못해. 이렇게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는 연습부터 하냐? 내가 잘 나열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이런 나열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자, 볼게요. 지금 C가 4라고 한번 해볼게. C가 4면 얘들아 A 더하기 B 플라임이 뭐가 되면 되는 거니? 4가 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4가 되면 되는 거고 이제 나는 B 플라임 값을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가지수를 내가 뭐 할 거야? 가지수를 결정을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는 누구부터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큰 거는 얘가 제일 작았을 때 마이너스 1을 던져주면 B 플라임은 5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B 플라임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6 가능해요. 왜? 마이너스 6부터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가능하고 마이너스 2 가능하고 0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선생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 짝수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2에다가 4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카운트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C가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더하기 B 플라임이라는 친구는 얘가 5 가져가니까 얘가 3이 가져가는 거야. 얘가 3 가져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B 플라임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냐? 얘가 넘어가면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B 플라임이 4까지는 뭐 할 수 있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처음에 한두 개만 여러분이 낯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어주다 보면 규칙을 조금 알아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가능하냐? 6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C가 6이라고 하면 A 더하기 B 플라임은 2가 됩니다. 2가 되면 B 플라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6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니까 어디까지 가능해? 3까지는 가능한데 뭐가 안 돼? 홀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 B 입장에서 보면 하나 줄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개가 가능하다. C가 7이다. 그러면 A 플러스 이거는 1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B 플라임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6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2가 되니까 2까지는 가능하니까 5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조금 더 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6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5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몇 개 나올까? 4가 몇 개 나오겠어? 3개. 3개? 2개. 지금 이 2개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를 혹시 알겠어? 왜 2개 나와? 똑같은 개수가 왜 2개 나와? 홀수 못하니까. 그치. B가 홀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값이 뭐 한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나온 거야? 2개씩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2개씩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았잖아. 그럼 중간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뭐 해보냐? C가 15일 때 해보는 거야. C가 15라는 거는 A 더하기 B 플라임 뭐가 돼? 얘가 15니까 넘어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6밖에 안 되잖아. 즉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니 얘는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14일 때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야. 14일 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뭐가 돼? 6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넘어가니까 B는 마이너스 5까지는 아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까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마 6과 마 5까지 가능한 거야. B 플라임이. 근데 마 5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얘도 14일 때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한 가지만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6, 6, 5, 5, 4, 4, 3, 3 이거니까 1부터 6까지 더하면 21. 그게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있어가지고 42가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65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5인 원기둥 모양의 수조가 있습니다. 4분의 3만큼 찾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부피를 먼저 구합시다. 원기둥이니까 그냥 반지름 제곱 파이죠. 곱하기 5 이게 바로 부피가 되겠지. 근데 여기 얼마가 차 있다고? 4분의 3만큼이 차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약분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되니? 좀만 더 읽어보자. 이 수조에 이만큼의 물이 차 있어요. 차 있고 이 수조에 부피가 파이, 3파이, 4파이인 돌을 적어도 하나씩 수조에 동시에 가라앉혀서 수조에 물이 넘치지 않게 가득 채우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네. 그럼 나는 내가 구할 건 뭐야? 물의 부피가 아니고 빈 공간의 부피가 필요하겠지. 그 빈 공간에다가 파이, 3파이, 4파이인 돌을 집어넣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넘치지 않게 적어도 하나는 넣겠다. 우리가 아까 적어도 하나 뭐 했죠? 여기 있네. 462번.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상황만 지금 뭐 하게 한 거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4분의 3 대신에 4분의 누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되겠지. 빈 공간이니까. 4분의 3이 차 있으니까 차 있는 공간은 필요 없고 빈 공간이 얼마냐 그 얘기니까. 그러면 얘는 4가 되니까 뭐가 되냐? 20파이가 일단은 빈 공간이고 여기다가 얘네들을 적어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겠다?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 적어도 문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풀었어요. 맞죠? 자 465번 수용도라고 이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수용도. 이 숫자가 무슨 숫자야? 세수? 셀수? 무슨 나뭇가지 수야 나뭇가지 수. 나뭇가지. 이 형자는 모양, 이 도자는 이제 그림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뭇가지 모양이다 라는 뜻이 이제 수용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었잖아.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뭐가 온다? B가 온다. 그럼 얘가 뭐가 온다? 이런 있었지 이런 거? 이런 문제야. 이거는 쌤이 풀어줄 만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세 문제는. 자, 그 다음에
469번으로 와서 길찾기 문제. A에서 B까지 얘들아 뭐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이동하는 거고 선생님은 여기 각각의 이렇게 이 점에다가 갈 수 있는 가지수를 체크를 해볼 거거든. 그럼 일단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은 도착하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 자, 여기 입장에서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한 가지겠죠?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치?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뭐야? 돌아가는 거야. 즉 최단거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카운트가 안 돼. 이게 카운트가 되면은 무한가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최단거리야.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점에서 양쪽으로 뻗어 있는 이러한 이 점들은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다이렉트로 쭉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점은 지금 A가 B로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A가 B로 갈 때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쵸?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가는 거야? 최단거리가 아닌 거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최단거리가 아니지. 즉,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방법. 왜? B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만약에 A가 여기고 B가 여기면 왼쪽과 아래쪽만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A, B가 주어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이렇게 오는 방법과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냐?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뭐가 얘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은 이제는 그치 진행하는 방향과 대각선, 즉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세 가지가 되고요, 네 가지가 되고요, 다섯 가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막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세 가지고요, 여섯 가지고요, 열 가지고요, 15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대각선으로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네 가지가 되겠지. 여기 10가지가 되겠지. 여기는 잘 봐봐. 이것만 잘 알아들으면 돼. 여기는 몇 가지냐? 여기서는 공사 중이라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오는 것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15가지 그대로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당연히 안 되고 여기는 항상 어떤 점은 얘들아 이렇게 오는 방법과 위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위에서 못 올라오잖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오는 거 10가지만 가능하고 얘도 여기서 못 오니까 10가지만 가능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25가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는 올 게 없고 얘는 한 가지니까 한 가지주요. 이렇게 하면 11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21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런 쪽으로 46가지 딱 하고 답이 나오고 끝납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더 좋냐면 A가 있고요.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어.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Q로 가는 방법 이런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적합한 문제라고 선생님 보여줘. 알겠니? 그러면 A에서 Q까지 전체를 구한 다음에 A에서 P를 거쳐서 Q로 가는 방법을 구해서 걔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이 정도 수준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적합한 거고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알아놓으세요. 다항식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게 항이 두 개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항이라 그래. 이 항. 뭐라고? 이 항. 항이 두 개 있다. 이 항. 알겠지? 그럼 항이 세 개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사망. 그렇지, 사망. 오케이, 맞아요. 사망이야. 실제로 얘들아, 이 항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에 가면은 이 항 정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x 빼기 y의 100제곱도 이제는 계산할 수 있어. 전개할 수가 있어. 100제곱도. 만제곱도 계산할 수 있어. 왜? 이제는 이항 정리를 통해서 규칙을 알아버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 그쪽 가서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항이 두 개일 때, 항이 몇 개일 때? 항이 두 개일 때는 얘들아 무조건 얘보다
한 개만 더 늘어납니다. 알겠니? 왜 그러냐? 선생님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다항식 전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원칙대로 조금 잘 설명을 들었고 알았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돼. 자, 이거의 세제곱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세 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자, 선생님이 편에 얘를 1팀, 얘를 2팀, 얘를 3팀이라고 할게. 알겠니? 각각의 1팀과 2팀과 3팀에는 조직원이 몇 명이 있어? 2명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X라는 친구하고 마이너스 Y가 있어. Y가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앞에 부호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책임져야 돼, 뒤에가. 그러니까 X라는 조직원하고 마이너스 Y라는 조직원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 항상 뭐 해야 되냐? 한 명을 무조건 내보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도 X가 나오고 여기서도 X가 나오고 여기서도 X가 나온 게 X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은 자, X 세제곱은 세 팀 다 모두 X를 내보낸 상황이 되겠지? 그럼 어떤 상황도 있겠어? X가 두 팀에서 나오고 Y가 한 팀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맞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X가 두 팀이니까 X는 제곱이 되는 거고 Y는 뭐가 한 팀이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야 되겠지. 곱하니까. 그쵸? 근데 여기 앞에 개수가 뭐가 붙냐? 이게 3이 붙거든. 이 3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X가 두 팀에서 나오고 Y가 한 팀에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런 경우가 Y 기준으로 보면은 1팀에서 Y 나머지 X인 경우도 있고 2팀에서 Y 나머지 X인 경우도 있고 3팀에서 Y 나머지 X인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얘가 붙는 거야. 이런 원리만 여러분이 아시면 곱셈 공식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근데 외우긴 해야죠.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원리를 다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결론으로 선생님이 이 말을 하려고 했어. 얘가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제곱에는 얘를 만약에 기준 잡아주면 x가 몇 번 나올 수 있어? 3번 다 나올 수 있어. 어쨌든 간에. 그치? 그럼 또 x가 몇 번 나올 수가 있겠어? 2번 나오고 y는 한 번 나올 수 있고 개수는 어쨌든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x가 한 번 나오고 y가 몇 번?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y가 몇 번 나와? 3번 나온다는 얘기는 x는 0번 나오고 y는 3번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3이면 3, 2, 1에다가 0번 나오는 경우 한 가지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몇 제곱 있든지 간에 그냥 여기에다가 더하기 1 하시면 그 항만큼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응. 그래서 얘는 네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3항일 때는 이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항 정리 자체가 고등과정을 넘어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항이 3개일 때는 제곱까지는 우리가 뭐 해봤던 기억이 있어? 전개해봤던 기억이 있잖아요. 항이 몇 개였죠? 6개였던 거 알고 있죠? 이것도 항이 왜 6개냐면 얘 혼자만 2번 나오는 경우, 얘 혼자만 2번 나오는 경우, 얘 혼자만 2번 나오는 경우 세 가지에다가 얘네 둘이 짝꿍, 얘네 둘이 짝꿍, 얘네 둘이 짝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6, 4 뭐 하면 돼? 24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냥 그 생각만 하시면 3개짜리는 무조건 제곱밖에 안 나온다. 6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4제곱 정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나오더라도 이항 정리는 무조건 지수에 플러스 뭐만 하면 된다? 1만 하면 된다. 지수에 플러스 1만 하면 된다라는 게 팩트고 결과기는 해. 근데 항상 수학은 뭘로 공부해야 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과를 암기를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과정을 다 내팽개치면은 고1 때는 괜찮아요. 고2 가면 뒤져요. 자, 471번. 471번도 간단해서 선생님이 그냥 가이드만 잡아주고 여러분이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자,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얘들아? D까지 도착한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겠다 얘들아.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요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뭐 3, 2 해가지고 6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는 3, 여기는 1, 여기는 얼마? 4 하니까는 12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다. 약간 이거 그건데 허파, 피순환? 2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2, 3은 뭐가 되겠어? 6가지. 다 더한 게 답이 된다. 뭐 이 정도로 풀면 되고,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보다는 이 문제 별로 안 좋아.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원래 이 길이 없었어. 알겠지? 원래 이 길이 없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만 있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밖에 못 가겠지. 그쵸? 이 D가 광주야. 어디라고? 광주.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시고 잘 살아가지고 광주가 전국에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인구가 200배로 늘었어요. 근데 200배로 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도로를 건설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B라는 동네하고 C라는 동네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몇 개를 도로를 건설을 해서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이 100가지 이상이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 이런 상황이 없었어, 얘가 원래. 근데 A에서 D가 100가지 이상이 된다. 그러면 원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었잖아. 몇 가지? 6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랫동네 몇 가지? 8가지가 14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 X개에 뭐가 생겼어? 길이 생겼어. 그럼 X개의 길이 생기면서 몇 개의 길이 추가되냐면 3, X, 4니까 12X가 되겠죠. 2, X, 2니까 뭐가 되겠어? 4X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다 더하니까는 16X 더하기 14라는 게 누구보다?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X개가 몇 개인지 딱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다. 100개 이상이 되는 X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시험에 나오기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72로 한번 가볼게요. 472.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자리의 숫자는 6의 약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K라고 할 때 뭐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야. 일단은 어떤 단어가 눈에 좀 확 와닿습니까? 적어도라는 단어가 좀 눈에 확 와닿죠. 우리가 적어도라는 거는 사실은 집합에서도 그렇고 좀 했던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했지? 아무것도 안 좋아. 그치. 전체, 만약에 뭐, 부분 집합인데 뭐 2의 배수가 아니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었어? 전체 부분 집합에서 짝수가 안 들어가야 돼.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가 아예 안 들어가게끔 홀수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만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을 빼버리면 나머지에는 짝수가 하나든 두 개든 몇 개든 들어갈 거 아니야. 얘들아, 적어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알겠어? 그러니까 약간 여집합 구하는 식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A를 구하라 그러면은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뭐 하는 거야? 구해서 빼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어?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볼게요.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4자리야.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얘들아, 서로 자릿수가 다른 4자릿수는 그러면 전체 몇 개일까? 전체. 이렇게 물어보면 힘드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9개겠죠. 여기 몇 개예요? 9개겠죠. 0도 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맞죠? 네. 여기는 몇 개입니까? 8개겠죠? 왜냐면 서로 달라야 되니까. 앞에 온 거는 안 와야 되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여기는 뭐가 되겠어? 7개가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전체야. 이것도 무식하게 또 곱하지 마세요. 곱하기 잘하는 거 아니까. 항상 마지막 계산은 언제 하면 돼? 나중에. 계속 끌고 다녀서 묶을 거 묶고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뭘 빼냐? 6의 약수인 자연수의 개수가 K개야. 적어도 하나는 6의 약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6의 약수가 뭐 있지 얘들아? 1, 2, 3, 6 있잖아. 그러니까 1, 2, 3, 6이 적어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 3, 6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야. 네 자릿수를. 그러면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간 것들만 구해서 내가 전체에서 빼버리면 유기약수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 두 개 들어가는 경우, 세 개 들어가는 경우, 네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적어도라는 아이디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얘들아 숫자는 숫자하고 수 차이 알죠? 쌤이 얘기했었죠? 숫자는 전 세계 몇 개밖에 없어? 숫자는? 니네는 나하고 지금 1월달부터 공부했잖아. 이쪽 라인. 숫자는 몇 개 있어? 10개? 10개밖에 없어. 뭐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9까지 딱 10개밖에 없어. 그럼 수는 뭐야, 수는? 수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숫자에다가 자릿수를 곱한 게 수야. 예를 들어서 350, 초딩들이 이런 거 배웠어. 354 어디가 어떻게 했어? 3, 100의자리 숫자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0 더하기 5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얼마? 이게 지금 수야. 3이라는 숫자에 100이라는 자릿수를 입혀가지고 300을 만들어버린 거지. 알아들어? 자, 그래서 숫자는 무조건 10개밖에 없어. 근데 4개 못 와. 그리고 앞에니까 뭐도 못 와? 0도 못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요? 5개 올 수 있죠. 오케이? 되냐, 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0이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만 안 오면 되겠지. 이 네 가지하고 앞에 온 거 하나만 안 오면 되니까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 곱해서 또 이거 다 곱해가지고 또 빼는 그런 또 바보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요. 이게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K값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12분의 K 구하라 그랬다.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쭉 이렇게 해서 뭘로 나누는 거야? 12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럼 12로 나누면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없어질 것이고요. 여기는 12니까 여기는 3. 이거는 뭐? 4 이 정도 되는 거 보겠네. 그치? 그럼 이거 계산을 가면서 25를 뺀 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하자. 응? 선생님, 근데 그 자연수니까 0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너 10은 10, 10, 20, 20. 0 들어서 안 들어갔어. 201, 근데 네 자리 자연수. 1305. 오케이. 됐어요. 그런 질문. 처진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 자, 473 봐봐. 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재밌는데 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0부터 K의 숫자를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러니까 0부터 K야. K가 얼마인지 몰라. K가 만약에 5라면 0부터 5까지 6개를 가지고 만든다는 뜻이고 K가 8이면 0부터 8까지 9개 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중복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는 뭐야? 그 카드가 여러 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100의 자리에 1 썼는데 10의 자리에도 1을 또 쓸 수가 있는 게 중복이 허용된 거야. 알아들으셨죠?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거는 뭐야? 0부터 K까지의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자리 그 카드를 딱 쓰면 더 이상 그 숫자는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거는 같은 숫자가 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중복을 허락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만 0이 못 오니까. 알아듣겠지? 중복을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9, 9, 8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봅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게 A고요. 중복을 허용하고 만들어지는 게 지금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A부터 한번 구해보고요. B도 한번 구해봐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뜻이네. 그럼 얘들아 A는 뭐야? 일단은 K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럼 0부터 K까지 있겠지 이렇게. 그치? 0부터 K까지가 있어.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0부터 K까지 있으면은 잘 들어보세요.
총 숫자는 몇 개입니까? K 플러스 플러스 1개겠죠? 그쵸? K 플러스 1개예요. K 플러스 1개.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됩니까? K 플러스 1이 아니고 0은 못 오잖아. K개가 와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K가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똑같아. 이제 알겠지? 여기는 하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너는 K 곱하기 K 곱하기 K 빼기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하시겠어? 그러면은 중복이 허용된다라는 거는 여기는 K 플러스 1장이 있는데 당연히 맨 앞에는 뭐가 못 오니까 0이 못 오니까 K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 오케이? 약분합시다. 이거 뭐 약분할 수 있고 이렇게가 되는 거고 얘가 뭐란 얘기냐면 18분의 25야. 자, 그래서 만족하는 뭐 K값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곱해서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왔다 갔다 해서 K값 구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게 살 사람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쌤은 그런 게 싫어. 이차함수 막 동시 만들어서 막 또 막 계산하고 우리 머리가 있잖아. 머리 조금만 이렇게 굴리면 되는데 왜 막 굳이 막 계산만 하려고 하냐 그 얘기야. 그 생각을 해보자. 이 친구가 되려면 생각해봐. 여기는 당연히 제곱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K가 얼마면 돼? 4가 되면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4를 한번 넣어보면 4, 3 뭐가 되는 거야? 12가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K가 4가 뭐라는 얘기야? 아니란 얘기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분수라는 건 얘들아 어떤 분수가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분수가 몇 개이니? 무수히 많지. 그쵸? 5분의 2가 있으면 10분의 4도 있고 15분의 6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할 건데 잘 봐봐. 이거 2배 하면 뭐가 되지? 36분의 뭐가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런 수들은 말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미 얘가 K 플러스 1에 뭐가 돼야 되니까?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3배 하면 뭐가 되지? 여기는 75가 되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4배 하면 뭐가 되죠?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4배 하니까 뭐가 되니? 72가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 K가 뭐가 되면 되죠? 9가 되면 되겠지. 그 여기다 9 넣어봐. 9, 8에 72. 맞네. K값 얼마? 이렇게 삽시다. 좀 편하게. 그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충분히 이런 것들은 많이 소화를 해 보셔야 되고요. 100부터 400까지 홀수 중에서라고 했네.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는 당연히 누구를 체크를 해야 돼? 이르자리를 체크를 해야 되겠지. 이르자리. 맞죠? 자, 그래서 100부터 400까지라고 했으니까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올 때 1이 올 때 여기에 2가 올 때 여기 뭐가 올 때 3이 올 때 그 다음에 400까지지만 400은 어차피 뭐가 없으니까 홀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만 가능하겠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 지금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뭐 한다 그랬어 얘들아? 서로 다르다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 일단은 0부터 9까지 10장의 카드가 있기는 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몇 장 올 수 있을까? 여기는 여기 대답 몇 장? 0부터 9까지 중에 홀수가 몇 개 있죠? 5개 있죠? 참고적으로 얘들아 연속된 수가 있잖아. 참고적으로 얘가 연속된 수라는 거는 뭐냐면 72에서 만약에 114까지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홀수 몇 개, 짝수 몇 개 있어, 홀수 몇 개 있어 물어보면 또 손가락 발가락 동원해서 세지 마시고요. 일단 이 수의 개수를 먼저 세. 알겠어? 개수 세면 개수는 어떻게 세니? 여기서 얘 빼고 더하기를 하는 거 알고 있죠? 양쪽 값이 다 들어갈 때. 그럼 몇 개가 되겠니? 28 더하니까 뭐가 되지? 42개가 되는 거야. 더하기라면 43개야. 몇 개라고? 43개. 알겠지? 그러면 43개면 연속된 수일 경우에는 항상 홀수 짝수가 똑같아. 그런데 연속된 수에서 전체 수가 만약에 하나가 더 많다. 그러면 홀수가 하나 더 많든지 짝수가 하나 더 많든지 그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43개의 수가 있는데 얘를 2로 나눠보면은 20이라고 21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졌고
한 개가 짝으로 갈지 홀로 갈지만 정하면 되잖아. 근데 당연히 누구겠어? 짝으로 시작해서 짝으로 끝났잖아. 그치? 얘들아, 짝으로 시작해서 짝으로 끝나거나 홀 시작해서 홀로 끝나잖아. 무조건 홀수계야. 왜? 생각을 해보면 돼. 짝홀을 다 두 명씩 짝꿍을 지어줘,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짝으로 시작해서 짝으로 끝났잖아. 그러면 당연히 짝수 한 명에 누가 있어? 외톨이가 있겠지. 홀로 시작해서 홀로 끝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짝꿍이 지어줘봐. 그러면은 홀수 한 명의 외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면 짝수가 한 개 많은 거야. 홀로 시작해서 홀로 끝나면 홀수가 한 개 많은 거고, 짝수로 시작해서 홀수 끝나거나 홀수 시작해서 짝수 끝나면은 개수는 당연히 짝수계고 정확하게 반반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아들었지? 자, 참고하시고 어쨌든 여기는 어쨌든 간에 10개가 있으니까 연속된 수가 10개가 있고 10개니까 당연히 짝수 5개, 홀수 5개가 되겠지. 근데 홀수 하나 썼잖아 여기다가. 여기 당연히 몇 개 올 수 있어? 4개가 올 수 있겠지. 몇 가지 되겠습니까? 1 썼으니까 4개겠지. 여기는 몇 개 와야 돼 여기는? 몇 개? 3개? 8개지 8개. 홀수는 1의 자리에만 영향을 미치죠. 10의 자리는 아무 상관없지. 10의 자리는 항상 뭐 하는 거야? 앞뒤로 일단은 2개를 정했잖아. 여기는 무조건 1. 너는 무조건 홀수 하나 왔으니까 걔네가 안 와야 되니까 8개가 된다. 그러면 84 얼마가 되겠어? 32개.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볼까 얘들아? 2하고 3일 때는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상황이 같죠? 그쵸? 우리는 지금 누가 왔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 홀수를 구하는데 1의 자리에 홀수가 왔냐 짝수가 왔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도 그냥 계산하지 말고 30 뭐라고 보면 된다고? 2로 보면 된다는 뜻이야. 선생님 말은. 알겠지? 여기는 5개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8개가 되겠죠. 여기는 2니까 1부터 9까지 5개가 다 올 수 있으니까 5, 8에 4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다 합치면은 104개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1, 1, 2, 2, 3, 3, 자 1, 2개, 2, 2개, 3, 2개, 5, 하나, 7, 3개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적어도 2장, 적어도 2장을 꺼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한 장은 아니고, 적어도 2장은 꺼내겠다 그런 뜻이야.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솔직히 문제 읽어보면 감이 옵니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 나보고 약간 이렇게 짜증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어떤 수를 꺼내서 그걸 곱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는 뭐 너무 크니까 18이라는 수 선생님이 소인수분 이거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얘 몇 개니? 1 18 소인수분해 하면 9, 2, 18이니까 2 곱하기 3 몇 개야?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 선생님이 1 하나만 더 추가를 한번 시켜볼게.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카드에 1하고 자 2가 있고요. 자 3하고요. 자 3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머니 안에. 오케이?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야? 최소한 몇 장을 꺼내겠다는 거야? 이 두 장씩 되겠다. 최소한 적어도 2장을 내가 꺼내서 한번 곱해보겠다는 뜻이 알겠어? 자, 어떤 애들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어. 그럼 여기 있는 수들은 18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수일까? 약수. 오케이. 그 얘기야, 이게 지금. 이게 그 얘기야. 이게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중학교 1학년 문제는 약수는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야.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랑스럽게 써놨다고. 알겠지? 그래서 개수는 바로 몇 개냐? 당연히 어떤 A라는 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얘는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5 곱하기 7의 몇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A라는 수의 뭐 약수가 몇 개입니까? 이걸 나에게 물어본 거라고.
1이 두 장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두 장을 꺼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은 1이라는 거는 나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1이 만약에 한 장밖에 없으면 전체에서 1 하나만 모아하면 되는 거고 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너네 약수개수 알잖아. 다.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값에다가 1씩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9, 8에 72개의 뭐가 나올 수 있어?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